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 주는 남자 전설남의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풀이의 급수, 풀이의 분석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요 풀이의 급수는 우리가 이제 비정연파를 해석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이제 수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좀 어려운 수학입니다. 그러면 요 풀이의 급수가 우리 전기 쪽에서는 어떤 분야에 실제 사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풀이의 급수가 갖고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정연파를 회로이론 같은 데서 해석하고자 할 때 풀이의 급수를 왜 쓰는지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의 급수는 워낙 어려운 거야,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류를 변화시킨 몇 가지 수학 법칙 중 하나에 항상 이 풀이의 급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풀이의 급수는 언제 쓰게 되냐면 바로 이러한 비정연파 있죠? 비정연파. 자, 요 비정연파를 다른 말로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외형파라고 합니다. 외형파. 비정연파가 외형파가 되는데, 요 외형파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풀이의 급수라는 걸 쓰고요. 자, 요 외형파, 비정연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자, 이런 웨이브, 요거를 우리는 기본파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인파가 되죠. 요 사인파 안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자, 지금과 같은 제3고조파가 포함이 돼. 이러한 제3고조파, 이놈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파형이 서로 합성이 되면서 일그러져요. 찌그러져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 빨간색 모양의 비정연파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프리에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했냐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빨간색 웨이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비정연파인데, 이 비정연파는 우리가 자연계에서 보여주는 모든 특성의 파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를 똥똥똥똥 이런 식으로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 진동은 항상 어떻게 나온다? 비정연파적인 특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비정연파적인 특성을 풀이의 급수에 대한 일반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 밑에 있는 식입니다. 요 일반식으로서 뭐를 하게 되면, 전개하게 되면 풀이의 급수가 나오게 돼 있고, 그러한 풀이의 급수에 대한 형태로 우리는 비정연파를 개별적으로 쪼개서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색 웨이브를 파란색과 노란색 웨이브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풀이의 급수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풀이의 급수는 결국에 뭐냐면 비정연파를 모아해서 각각 분석해서 각각 나누는 거야. 비정연파를 흔히 말하는 정연파 성분, 정연파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본파가 되는 거고요. 얘가 기준이 되는 파형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제3고조파 플러스 제5고조파 플러스 제7고조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조파들의 합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렇게 진동하는 에너지는 비정연파적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비정연파적 특성도 결국에는 뭐다? 여러 개의 잘 자란 웨이브들의 합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동과 소음 소음 그 분석 같은 그러한 장비 중에 FFT 장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가 바로 이러한 주파수를 이제 분석해내는데, 자, 지금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주파수가 있으면 이 주파수를 스펙트럼으로 바꾸는 겁니다. 스펙트럼 장비. 그래서 자, 우리가 FFT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Fast Fourier Transformer라고 해서 빠른 속도로 풀이의 급수의 분석을 하는 장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풀이의 급수라는 건 결국에 뭐야? 정연파와 아까 얘기했던 정연파와 그리고 플러스 정연파
정파가 뭐예요? 정파. 정연파와 정현파와 그리고 고조파들이 나와야 돼요. 고조파들. 근데 이 고조파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3고조파, 제5고조파, 제7고조파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요. 그러면 이러한 고조파적 특성을 스펙트럼, 크기에 대한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장비를 통해서 보면 그 고조파들의 크기들이 이런 식으로 진폭으로 표현이 됩니다. 진폭의 크기로. 즉 얘를 딱 봤을 때 여기를 반 잘라. 요거를 반 잘랐을 때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에 대한 각각에 대한 주기적인 크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면 자, 이 형태는 결국에 뭐냐면 어떠한 진동이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 대역이 나오는 거예요. 가령 제가 엔진을 설계해서 자동차 엔진을 설계해서 그 자동차 엔진을 이 장비에다가 접목을 시켜요. 그러면 그 엔진이 뭐가 될 때 시동이 걸렸을 때 나오는 진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진동은 스펙트럼으로 해석을 하면 스펙트럼은 지금처럼 이런 스펙트럼으로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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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60Hz면 여기가 그러면 3배 180Hz 그러면 5배 300Hz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자동차를 프레임을 설계를 하게 되면 자 자동차 엔진이 있고 자동차 프레임을 설계를 해야 돼. 그러면 그 프레임에 대한 재질적 특성과 프레임에 대한 기구학적 형태에 따라서 그 프레임이 갖고 있는 고유 진동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고유 진동이 당연히 누구를 피해서 얘네를 피해서 설계를 하면 되죠. 그럼 그때 고유 진동이 여기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엔진에 대한 진동은 더 이상 커지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걔가 여기랑 같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엔진에 대한 진동은 어떻게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겠죠. 이 상태가 공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설계를 했을 때 이렇게 설계를 했어. 가령 설계를 했을 때 아까처럼 똑같이 60, 180, 300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를 설계할 때 내가 애초에 이렇게 설계를 해. 이렇게. 그러면 지금과 같은 설계는 뭐냐면 역공진을 이용하는 거예요. 역공진. 이렇게 역공진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진폭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시동을 걸어서 운행을 하면 엔진 소음이 더 줄어 오히려. 이해가 돼요? 바로 이러한 특성을 우리는 역공진, 반공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뭐를 만들 수 있어요? 각종 교량이라든가 우리 교량도 어떻게 돼? 다리를 지으면 거기에 바람이 불잖아. 그럼 그 교량이 떤단 말이에요. 떨죠. 그러면 떠는 그 주파수를 애초에 미니어처로 설계를 해서 그 강가에 부는 바람의 주파수를 먼저 뭐를 해? 분석을 해.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주파수와 어떤 대역으로 했을 때 얘가 피로도가 덜 가겠느냐라고 하는 교량에 대한 재질과 구조학적 설계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돼? 그 다리는 바람에 의해서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공진점을 피해서 설계하는 반공진적 설계 뭐 이런 형태로 쓰여지게 되는 거고요. 자, 요 밑에는 실제 프리헤 급수로 전개가 됐을 때에 대한 식입니다. 자, 프리헤 급수로 전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구형파의 전개식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건 어차피 크기니까 요건 크기니까 놔두고요. 자, 얘는 1고조파 기본파, 얘는 제3고조파, 얘는 제5고조파, 얘는 제7고조파죠. 그러면 고조파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고조파 차수가 크면 클수록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5분의 1, 여기는 7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1번째 고조파다 그러면 101분지 1 사인에 101 오메가 t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고조파? 13고조파까지만 고려하고요. 그 이후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고조파까지만 고려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되죠. 그러면 결국에 프리의 급수를 배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정연파를 배우지만 이 비정연파도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정연파예요. 그러면 우리는 노이즈가 어디에서 포함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변압기에서 제3과 제5고조파에 대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변압기에서 제3과 제5고조파는 왜 나와? 바로 잔류자속과 그리고 자속의 포화인 히스테리시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발생되는 잉여 자속에 따른 잉여 전류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잉여 전류에 대한 포함된 형태가 제3과 제5고조파가 여자 전류에 포함이 되면 그 포함된 형태를 프리의 급수와 같은 분석 형태로 즉 기본파, 고조파, 뭐 제5고조파 이런 형태로 제3과 제5고조파, 고조파도 이렇게 나누는 형태로 해서 해석을 하면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그 고조파에 대한 특성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정연파 프리의 급수도 간단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의 급수라는 것 자체는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 들어갑니다. 대학 수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들어갈 정도가 되려고 하면 그건 기술사고요. 일반적으로 기사 수준의 그 정도까지는요. 그냥 프리의 급수가 이런 거구나 해서 감을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의 급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진동함수들은 비정연파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비정연파는 무수히 많은 주파수들의 합성함수 즉 정연파, 제3고조파, 제5고조파, 제7고조파, 제9고조파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고조파들의 합성함수가 된다라는 사실 요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은 프리의 급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가장 싫어하는 또 수학이죠. 라플라스 변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